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김명숙입니다. 라디오 방송은 대부분이 앉아서 듣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모두 일으켜 세우는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숫자인지 아시나요? 5. 또 바람이 귀엽게 부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분당. 너무 썰렁하죠?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썰렁하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난 왜 이렇게 유머 감각이 없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유머 감각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농담을, 재밌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혹시 썰렁하다 싶더라도 또 남들이 혹시 핀잔을 준다 하더라도 꾸준히 꿋꿋하게 농담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유머 감각이 몸에 스며든다고 하네요. 이 같은 인간의 학습 능력을 뇌 가소성이라고 부른답니다. 뇌로 연습한다는 뜻이에요. 자주 생각하고 자꾸만 행동하면은 뇌의 기능과 구조가 바뀐다는 건데 그도 그런 것 같네요. 며칠 전만 해도 제가 마이크 앞에서 덜덜덜덜 떨었는데 물론 지금도 많이 긴장되고 떨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농담도 하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을 만나다 보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11월 11일 금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답게 시원하게 출발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은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살짝 비가 내린 후 날이 아주 맑아졌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금요일인데 오늘 같은 날 오후 스케줄 약속 잡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은 나만의 온전한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요일 오후에 주말을 위해서. 혹시 오늘 뭐 할까 망설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잠깐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홈페이지에 들러봐 주시면 어떨까요? 새롭게 단장을 했거든요. 방송 듣다가 정보 놓치신 분들 위해서 인터뷰 전문도 올려놨습니다. 선곡표도 와서 확인해 보시고요. 들렀다가 혹시 그냥 가기 아쉽다 싶으시면 다녀갔다라고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라고 치면 바로 오실 수가 있어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주말이라서 어디 야외로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또 잘 따라주지 않아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밤에 잠도 자기 힘들고 또 수술을 하자니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망설이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늘 12월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하니까 빨리 연락하셔서 좋은 혜택 미리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12월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1661-6595, 1661-6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하는 노래 네, 이번 주부터 새롭게 마련한 통하는 노래에서는 노래를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 또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공감대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여러분 한창 시절에 전성기 시절에 들었던 유행가와 또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 듣고 있는 최신 가요도 함께 꺼내서 들어볼 텐데요. 이번 주는 주제가 시작입니다. 처음 사랑에 빠진 날, 그러니까 첫사랑 기억나시나요?
첫사랑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통설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첫사랑 이루신 분들도 계세요.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날이 이렇게 스산해질 때는 뭐 첫사랑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먼저 가수 윤종신의 노래인데요. 윤종신 씨가 부른 오래전 그날. 이 첫사랑과의 재회 그리고 추억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1993년에 발표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또 함께 들을 노래는 1997년에 데뷔해서 인기를 누리다가 2000년에 해체 그리고 16년 만에 다시 컴백한 원조 아이들 그룹 잭스키스가 지난달에 발표해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신곡 세 단어라는 노래인데요. 그룹 해체 당시 10대였던 팬들에게 잭스키스는 그야말로 첫사랑이었겠죠. 오늘 두 곡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오늘 통하는 노래는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그리고 잭스키스의 세 단어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이 노래 들으면서 아마 특히 남자분들 지그시 눈 감고 오래전 그날을 또는 그 여인을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잭스키스의 세 단어 이 노래는 공개와 동시에 음원 차트를 모두 석권했는데요. 첫사랑 오빠들과 팬들의 재회는 성공적이었고 그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말 노래가 가슴을 좀 약간 이렇게 두근두근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자, 이번 주 문자 주제는 시작인데요. 들려드린 노래처럼 첫사랑의 기억, 또 첫사랑과 재회한 내용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내용이면 모두 다 좋습니다. 문자 번호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준비한 애청자분을 위한 선물입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그리고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2매도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또 서울역 라마다 호텔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도 보내드립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8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근로자가 챙겨도 사업주가 챙기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챙겨도 근로자가 챙기지 않는다면 작업 전에 챙겼어도 작업 중에 챙기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안전은 없습니다. 산업 현장 안전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할 때 안전이 완전해집니다.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희망 캠페인 당신의 인생 제2막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양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전성기를 기억해 주시는데요. 그때보다 주름은 좀 늘었을지 모르지만 노래를 부르는 제 마음은 그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도 더 단단해지고 깊어졌다고 해야 되나? 지금부터 부를 저의 노래는 진정한 가수 양수경 그대로입니다. 다시 찾을 여러분의 전성기를 가수 양수경도 응원합니다. 풀꽃 나태해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오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수요일에 하던 코너죠.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이번 주부터는 요일을 좀 바꿔서 오늘 금요일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 3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는데요. 주요 지역 청약 시장을 규제하고 과열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었습니다.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무엇보다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오늘 이 시간에는 11월 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 또 집을 구입하시거나 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시간에 우리은행 WM 자문센터의 안명숙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네. 저 안명숙 부장님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은근히 반가웠어요. 저랑 이름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중년이라고 우리가 흔히 일컫는 40대, 50대 요 시절의 여자들 이름 가운데 명숙이라는 이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네, 다들 예쁘고 잘 살고 있죠?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한 11월 3일 그 대책 발표한 것.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청약 과열을 억제한다라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들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제도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청약 통장이 있는 사람이 투자 목적이든 실제 거주 목적이든 일수요자 자격들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냥 통장 있는 사람들이 통장을 활용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면은 당첨이 된 걸 가지고 또 전매도 하고 이래서 자꾸 또 프리미엄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고 팔고 이러면서 너무 가격만 오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그 집을 들어갈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프리미엄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장을 바꾸겠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전체, 그다음에 경기, 부산 일부, 세종특별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청약하고 나서 전매, 팔 수 없는 기간들을 최소한 현재는 6개월 이렇게 짧게 돼 있었던 것들을 1년 반이라든지 또는 등기 시점까지 못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들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단기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갔던 분들이 사실 좀 많이 불편해지거나 어려워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1순위 자격은 이전에는 그냥 통장 가입하고 1년만 지나면 누구나 1순위가 되니까 거의 1000만 명 시대가 됐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는 세대주여야 한다든지 또는 2주택이 됐다든지 5년 내에 다른 주택을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배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바뀌기 전보다는 청약 1순위자들이 절반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재당첨 금지 기간도 이제 이것들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청약 관련 제도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은 계약할 때 계약금이 굉장히 적게 놓고 계약을 하고 나머지 중도금을 대출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몇 천만 원 놓고 당첨됐어 이걸 가지고 또 되팔고 이랬는데 최소한 계약금은 10%로 늘려라라는 것들이 좀 강화됐다 보니까 네. 계약금 준비되지 않으면 청약해서도 계약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됐고요. 그 외에는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지도라든지 또는 지금 재개발이든지 재건축 사업들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 네. 보통 이 분양권 실제로 판매할 때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네.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좀 낮게 다운 계약서 쓰는 불법 사례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추가됩니다. 네. 들어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난 8.25 대책은 오히려 집값을 올렸다든지 영향이 적었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서 네. 사실은 이번 대책 나오면서 강남 3구라든지 이런 과천 몇 개 구역만 찍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서울 전역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가격이 오르는 신도시권을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센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반응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렇게 이번 대책이 물론 투기 과열을 좀 막으려고 하는 거, 청약 과열을 좀 막으려고 하는 거지만 또 계약금을 좀 많이 내야 되고 또 전매도 빨리빨리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네. 실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청약통장 갖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아직 계시죠? 없어요. 저희 네. 집에도 저 있고 남편 있고 각각 있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청약통장을 다 갖고 있다가 뭐 집을 큰 평형으로 옮겨가든지 새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부터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아이들도 이제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넣어줘갖고 20세 넘으면 또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다 보니까 대학생들도 청약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청약 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다렸던 분들이 그냥 추천 방식을 통해서 하다 보면 사실은 운 좋으면 되고 아니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들어가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또 억 단위까지 더 주고 웃돈 주고 사야 되는 판이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여기 1순위 자격을 배제한 측면에서 보면 두 채 있거나 네. 5년 내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세대주 아닌 사람은 빠져라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취지만 본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좀 실수요자들이 조금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였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장에 큰 부작용은 크지 않다. 일단 네. 실수요자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도록 한 정책의 취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 네. 이제 가부간에 좀 보이기도 하겠죠. 예. 그런데 뭐 이렇게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뭐 어떤 대책이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최대 관건은 집값이 아닌가 싶어요. 네. 당장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도 걱정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집값이 또 하락하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집값 하락에 대한 의견들은 아마도 이 대책을 내놓는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대출을 통해서 집을 거나 최근에 1, 2년 사이에 실질 전국적으로 작년에도 119만 호가 거래가 됐고 그 전년에도 100만 호 이상 거래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집을 사셨던 분들이 실수요든 투자 목적이든 많았다라는 건데 집값이 너무 크게 떨어지면 사실은 대출받은 금액을 일부 상환해야 되거나 가계가 부실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자 부담도 그렇죠. 있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센 대책을 쓰기 어렵다라는 이런 부담감이 아마 국토부에는 있었을 텐데 네. 요번에 대책은 사실 청약시장이 타깃이 있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이나 이런 대책을 쓰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시장에서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청약시장을 해놓고 봐서 영향이 적으면 더 센 걸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너무 처음부터 시장이 가격이 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크게 부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는 조금 과하게 해석한다라는 느낌은 있고요. 네. 조금은 사실은 오히려 빨리 조금 이런 대책들을 통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부담을 적게 주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뭐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집을 지금 사도 되는 건가? 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큰 부분은 네. 지금 2018년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내년에 후년에 네.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공급된 거 작년에 공급된 거 거의 100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분양을 하잖아요. 분양하고 나서 2년, 3년 후 정도면 입주를 하거든요. 그 물량들이 쏟아지는 게 2018년, 19년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 시장이라는 것들은 가격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단기간에 너무 과하게 늘었다라는 게 정부나 많은 전문가를 포함해서 물론 저도 그런 견해입니다만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또는 일시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지금 조금은 관리해서 시장을 조금은 팽팽하게 조여줘야 된다라는 게 국토부가 지금의 계산인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집을 사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조금은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3년 안에. 그러면 네네. 너무 부담스럽고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들은 조금 자제해야 될 거고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이 이 방송 많이 듣고 계시니까 그렇죠. 자제분들을 이제 뭐 혼사 시켜야 되고 네. 이 전세로 보태줄까 아니면 집 살 때 뭐 대출을 좀 받아서 사라고 그럴까 막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너무 무리해서 집 사는 거는 지금은 조금은 자제시켜야 될 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은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집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지금 5794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금리가 또 동결되긴 했는데 네. 담보대출 받아야 하면 네. 고정금리로 받아야 할까요? 또 금리는 언제쯤 오를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미국이 12월 중에는 금리를 한번 올릴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들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예.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바로 금리를 올릴 수 있냐면 지금 경기 안 좋고 미국의 선거 영향으로 인해서도 또 금융시장도 굉장히 민감하게 혼란스럽죠, 하고 지금. 있죠. 네. 예,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올린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따라 올리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담보대출 금리도 시장의 가상금리나 이런 추이는 조금씩 올라가곤 있지만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대출 받으실 때 변동으로 받거나 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는 좀 높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차이가 50bp, 그러니까 0.5 이상 나게 되면 변동으로 받으시다가 한 3년 후쯤 갈아타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원금하고 이자를 거치를 두지 말고, 그러니까 거치 기간이라는 거는 원금 안 갚고 이자만 계속 갚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조금 높게 적용하기 때문에 아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시게 되면 원금을 처음부터 까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같이 그러면 대출 금리를 조금 낮출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갚아야 되는 금액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자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고정금리다 하더라도 그렇게 변동금리하고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대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원리금 균등 분할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가시게 되면 고정이라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내가 갚아야 되는 금액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리 오르는 거라고 그렇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네, 뭐 차이가 많이 난다면 변동금리 쪽을 선택하겠지만 했다가 나중에 3년 후에 갈아타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거고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뭐 조금은 변화한다 하더라도 크게 오르지 않을 거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리는 추가적으로 단기로 낼 수도 있겠지만 네. 뭐 대출 받고 보통 10년 동안 갚으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장기로 보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지금부터 고정으로 가자라는 거죠. 네. 답이 되셨나요? 네. 지금 설명 중에 잠깐 미국 이야기 하셨는데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국내 시장은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이 있냐 그러면 별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다만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이 녹록치 않을 거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뭐 3% 이하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도 좋을 건 없고 그래서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아마도 부동산 시장은 조금 더 상승세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들이 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달에 분양 예정인 서울의 한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11월 3일에 부동산 대책으로 정책이 바뀌어서 이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앞으로 서울에서는 5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이 길더라도 추가 상승 여지가 큰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 1순위 청약 통장을 쓰려고 고민 중입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이제 강남 특히 재건축을 분양 대기하고 있는 단지들이 분양가가 꽤 높거든요. 높죠. 그래서 아마도 이분이 그 정도 생각하시면 자금 여력은 되신다라는 판단 하에서 보면 강남 물량이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은 재건축되는 곳에서 분양이 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자금 여력이 되시면 통장을 쓰는 그 효과를 가장 좋은 데 쓰겠다라는 전략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강남 시장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강남을 들어가서 살거나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조금 제한적일 거고 그러면 그렇죠.
그 부담이 덜한 곳으로 간다면 오히려 덜 올랐던 강북 지역이 조금 더 내년에는 오를 수 있거나 이럴 여지들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도심 내에서 마포라든지 또는 뭐 성동구라든지 또는 서울로 치면은 중구라든지 이렇게 도심 내에 교통 여건도 좋고 인프라가 좋은 곳들은 뭐 전세 수요도 많고 가격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라면 굳이 그 지역 버리고 강남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봅니다. 네. 뭐 저희도 일반인들이 뭐 이렇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네. 아줌마들끼리 얘기할 때 야, 이제 너무 비싼 돈 주고 강남에 집 이렇게 깔고 앉아 있으면 뭐 하냐. 그렇죠. 이런 소리 하거든요. 네. 네. 이왕이면 그냥 강북 쪽으로도 요즘엔 얼마든지 교통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마음 편하게 사는 건 어떤가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여력이 그렇게 많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네. 좋다라는 예. 얘기신 것 같아요. 자, 2120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전셋값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 반전세나 월세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월세를 가느니 차라리 조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전셋값 어떻게 될까요? 전셋값은 최근 5년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사실 전세 이제 만기 돼가지고선 재계약하시려면 거의 뭐 2배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일반 월급장애들이 두 배 오르려면 정말 너무 힘들죠. 힘들죠. 근데 다행히도 올해는 작년보다 상승폭은 조금 둔화됐어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올해는 그렇지만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재계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 모르겠는데 못 느끼겠어 이런 느낌을 갖고 네. 계실 수 있는데 네. 다행히도 일단 가격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에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도심 내에 보면 연립이나 다세대 또는 원룸형 주택 이런 것들이 많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네. 공급이 늘어나서 전셋값은 내년에도 조금은 안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후년엔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셋값 상승세는 좀 둔화되는 추이로 간다. 다행히도. 근데 전세를 그렇게 이제 전세값은 안 올리는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렇죠. 금리가 낮다 보니까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이거 받아서 은행에 넣어봤자 1% 뭐 이러느니 월세를 받게 되면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율이 서울이 적어도 5%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 차이로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낸 것보다 월세 받는 게 훨씬 유리한데 그렇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요. 전세로 고수하고 있거나 아니면 올려달라고 하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게 사실은 월세 내는 것보다 더 낫죠.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네. 그래서 집값이 크게 떨어질 거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 우리가 네. 3년 안에 시장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떨어지는 폭이 그렇게 크다고 보이기는 어렵거든요. 금리가 낮은 상황들이 지속되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갚을 여력이 되시고 목돈이 좀 준비되셨으면 월세로 가는 것보다는 집을 사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2년마다 전세 네. 올리고 월세 예. 오르고 이자 내고 그런 부담 덜어지고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0012번님. 아내 이름으로 집이 있고 예. 제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 70%를 꽉 채워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정책 변동으로 인해서 대출 받기가 좀 어려워지나요? 하셨네요. 집이 이미 한 채 있으시다고 하면 네. 아마도 그냥 전세 끼고 사실 경우들이 많을 텐데 왜냐하면 한 채가 있으면은 한 채는 거주할 목적으로 사시겠지만 하나는 뭐 투자 목적이 그렇죠. 됐던 나중에 월세를 받던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대출을 70%까지 꽉 받기보다는 아마도 거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살면 사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대출을 안 받으셔도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네. 그런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리는 지금은 낮지만 어쨌든 집값이 계속 올라주면 사실 금리 내도 괜찮습니다. 뭐 이자 내도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내년은 뭐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후년 또 그 이후로 가면 집값이 좀 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크지 않은 돈이라도 이자 부담 계속 하는데 집값이 안 오르면 사실은 투자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상황이시다라고 하면 대출 안 받으셔도 되는 상황이면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뭐 어느 정도 자산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준비하고 계실 걸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나 전체적인 여건을 들어보면 그 조금 무리되는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70%나 대출을 받는 게. 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그게 뭐 재건축이나 이렇게 오래돼서 전세값이 낮은 경우다라고 하면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지금 1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돼서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 자문센터의 안명숙 부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H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하이마트 모델 이지영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의 정신. 하나, 김치냉장고, TV, PC를 훌륭한 가격에 제공한다. 둘, 화끈한 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셋, 총 1억 원의 상품권을. 우와, 진짜입니까? 11월 4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네, 이번 주 저희가 시장에 대한 문자 받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똑똑 50플러스 재테크에도 문자 보내주시고 이 시장에 대한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 3분 소개해드릴게요. 8989님 오늘 불금이자 가래떡 데이네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 9212님 일요일 큰아들 결혼을 합니다. 새 가정을 시작하는 아이들 축하해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8849님 첫사랑할 때 제 전성기였네요. 꼭 보고 싶지만 보면 제 모습을 보고 실망할 것 같네요. 그래도 용기 내볼까요? 글쎄요. 네, 이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선물 받으시는 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밋밋한 금요일 아니고요.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신나게 오후 꾸며보시고요. 또 주말 편안하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또 기분 좋게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지금 나오죠? 마지막 곡 소개해드릴게요. 컬투의 사랑한다 사랑해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 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